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조남 홍기동입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5.6%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올해 7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요. 월봉은 코스피 지수가 2021년 6월달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현재 2021년 6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25%까지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이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30%, 40포인트 이상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단기 반등하면서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GDP 성장률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에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4일 연속 양봉이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10%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올해 3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25%가 빠졌습니다. 이 말은 종목별로 보면은 마이너스 거의 40포인트 이상은 거의 다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의 이제 큰 흐름, 월봉을 보시면 코스닥은 2021년 8월 달에 고점이었어요. 이때 최고점이 1062포인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지수의 모습은 지수가 마이너스 3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시장의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이런 경제 전망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12월 8일 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연구하는 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 봤습니다. 1%대 성장이면은 완전히 저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예상치가 거의 2%대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대 전후도 성장률이 좋지가 않은데 내년에는 1%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이유가 수출이 둔화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관세를 막 올릴 겁니다. 예상대로. 그러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도 둔화가 되고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죠. 여기에 지금 내수 부진까지 여파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그닥 성장률이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국내 GDP 성장률은 기존에 2.2%를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2.7%로 0.5%나 낮췄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건설 투자, 이런 건설 경기 별로 안 좋죠. 이쪽이 이제 1.2%가 역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KDI, 그 다음에 한국은행, 그 다음에 IF 국제통화기금도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이 글로벌 투자은행 9곳 유명합니다. 다들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바클레이즈 다 유명한 투자은행인데, 이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성장률을 전망한 게 평균치가 1.8%입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1.6%로 가장 안 좋은 전망치를 냈고, 노무라랑 JP모건도 1.7%를 전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내년에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1%대 저성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이번 주의 상승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이다라고 보고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2만 포인트를 역사상 2만 포인트를 뚫었어요. 그리고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 참 멋지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나라하고 참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냈어요. 자, 월봉으로도 보시면 참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 된 이후에 눌림목, 신고가 내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어요. 다우존스도 월봉을 보시면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상당히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내년에도 왜 미국 증시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2025년도에도 미국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때문에. 최근 10월 달에 IMF가 발표한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상향 조정됐냐? 자, 7월 달만 하더라도 1.8%를 전망을 했어요. 근데 10월 달에는 2.2%를 전망하면서 0. 거의 4포인트 정도 상향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다 지금 성장률,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췄죠. 독일은 내년에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프랑스 1.1, 이탈리아는 0.8. 이렇게 성장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5, 스페인만 2% 성장인데, 지금 유럽도 내년에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는 이런 국가별 성장률 차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좋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달에 당선됐고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 수입이 펼쳐졌죠. 근데 공화당이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을 보면 법인세는 인하하겠다, 개인 소득세는 인하하겠다, 에너지, AI, 금융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다 이게 뭐예요? 다 친기업 정책인 거예요. 기업들의 이런 법인세가 낮추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적이 있고요. 이게 접어들면서 이게 21%에서 15%로 낮출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소비와 고용은 되게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개인 소득세까지 낮춰준다면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7월 이후에 계속 상승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고용시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좋고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증진되고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미국은 역시 좋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소비가 견조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가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AI 산업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과열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투자 대비해서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지만 지금 AI 사이클은 여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AI가 앞으로도 성장하는 미국의 대표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AI 산업이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이 카펙스, 이 자본 지출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AI 산업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질 수 없다 하면서 이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미국 증시가 내년에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요. 자, 애플부터 지금 버크셔 해서와 있답니다.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다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 1, 2, 3, 4, 5, 6, 7, 8 이 8개 기업들이 전부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AI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지금 주도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주에 말씀드린 AI 밸류 체인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쪽.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 이제 주목할 기업들이 이제 뭐 TSMC라든가 브로드컴. 최근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드웨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 쪽. 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쪽은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 다음에 챗GPT,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핵심 이런 AI 핵심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 몇 개 기업들의 종목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올해 11월 21일 날 152달러까지 신고가를 내고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조금 쉬어가는 모습. 제가 볼 때는 그냥 눌림목 구간입니다. 눌림목 구간. 지금 주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신고가 내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보시면 역사상 지금 신고가 내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구글 최근에 이런 양자 컴퓨팅 이슈도 있고 급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주봉으로도 보시면 2024년 6월달, 7월달의 고점을 넘어섰죠. 넘어서면서 신고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입니다. 메타도 지금 신고가 되고 가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매우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 그 다음에 로봇 관련돼서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그게 이제 부각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0월 달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거의 210달러였어요. 근데 현재 430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2달도 좀 안 돼가지고 주가가 2배 올랐어요. 100% 올랐죠. 그리고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월봉인데요.
테슬라가 언제 고점이었냐면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이었어요. 이때가 414달러였습니다. 이때가 414달러.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 엄청나게 하고 기간 조정까지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3년이 거의 지났어요. 그러면서 436달러. 여기에 고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가격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도 했고 새로운 가격을 만들었다.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을 보면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M7, AI 관련 기업들을 핵심적인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M7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부터 테슬라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면 현재 PER은 53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PER이 좀 낮아졌어요. 근데 포워드 PER을 보면 31배예요. PER이 22배가 뚝 떨어집니다. 왜?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PER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ROE는 어마어마합니다. 123%.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는 신고가 내고 나서 눌린 목이다.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현재 PER은 40배인데 포워드 PER이 33배입니다. PER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죠. 애플은 이익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ROE는 좋고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지만 지금 이런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낼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PER이 현재 37배고 포드 PER이 34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아직까지는 PER 변화가 크게 많지가 않은 걸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은 2024년 6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M7 기업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것도 같이 따라서 가겠죠. 네, 지금은 좀 못 가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PER이 48배인데, 포드 PER이 36배. 그렇게 PER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그 신고가. 구글은 지금 현재 PER이 25배. 그리고 포드 PER은 21배. PER 높지 않죠? 신고가. 메타 같은 경우도 현재 29배. 포드 PER은 24배.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가죠. 테슬라는 지금 현재 PER이 119배고 포드 PER은 126배예요. 자, 이 중에서 지금 PER이 제일 높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슬라의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 내년에 자율주행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내년에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투입한다 그러죠. 그리고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테슬라가 이렇게 PER이 높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신고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이 빨간색 기업들 6개의 기업들은 다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신고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지금 20에서 30대고 테슬라만 126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면에서 이 M7 기업들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는 내년도 2025년도의 GDP 성장률이 안 좋습니다. 고대 1%대 저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내가 지금 현재 많이 빠졌지만 내년에도 많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이는 거고,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은 성장률도 좋습니다. 소비도 좋습니다. 투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미국 증시를 앞으로도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가 AI 주도주를 중장기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